불교가 형성되기 시작한 7세기에서 9세기. 그때부터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스님들의 수행과 신앙생활은 단절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불교의 깊은 역사성과 함께 불교 문화의 오랜 지속성은 산사가 세계유산으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어떨 때는 소실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어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다시 또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재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도 그냥 문화재로서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고요. 현재도 살아 숨쉬면서 여러 스님들 또는 이곳을 찾는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금도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사의 기능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엔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선수행. 신앙과 교리를 담은 우리의 불교 미술 역시 오랫동안 산사가 지켜온 무형의 문화유산이다. 화면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오랜 세월 천년 고찰이 품은 빛나는 문화유산을 만나러 산사로 간다.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사들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이나 국보, 보물과 같은 유형의 유산들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 숨쉬어온 무형의 유산들이 그와 함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오늘은 오랜 시간 유무형의 유산을 간직해온 특별한 산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충남 공주시 태화산 자락. 이곳에 아늑하게 자리한 마곡사는 7세기 신라의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데 그의 법문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삼바처럼 빼곡해서 이름에 삼마자가 들어갔다는 설이 있다. 네, 저는 지금 2018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곳이죠. 마곡사 해탈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함께 하십니다. 정경삼 교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절에는 많은 곳들이 있는데 왜 해탈문 앞에서 보자고 하셨어요? 네, 한국의 산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자연과 더불어 하는 자연과 함께 살고 있는 가람 구조입니다. 네. 마곡사가 바로 그걸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바로 이 해탈문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본절에 가기 위해서 몇 개의 문을 지나야 되는데 네. 겨울 옆에 지금 해탈문이 있고 저 뒤에 천왕문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천왕문이 방향이 약간 달라져 있죠. 그것은 원래 개울 흐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문도 즉 우리가 들어가는 방향도 개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꺾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게 이 두 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문에서 다음 문의 입구가 보여야 되는데 네. 통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럴 만큼 전체 가람의 구조를 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구도로 만든 거죠. 일단 안으로 좀 들어가 들어가 볼까요? 보시죠. 네. 개울을 따라 구조를 만들었다. 반듯한 직선보다 유려한 곡선을 택하고 좌우의 구성을 달리하는 비대칭의 멋은 마곡사 가람의 가장 큰 특징. 물은 가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수님, 지금 저희가 해탈문과 천왕문을 지나서
다리 위에 있어요. 여기가 무슨 다리인가요? 극락교입니다. 극락교. 네. 그럼 이 여기 다리를 가면 건너면은 극락으로?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로 간다 그런 뜻이죠. 그렇군요. 네. 이런 다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마곡산 특이하게도 네. 이 마곡천 경계로 해서 이쪽 북원하고 우리가 왔던 남원하고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북원에 여러 가지 이 건물들을 마련했는데 네. 규모가 커지면서 계곡을 건너서 남쪽으로 더 확장된 그런 자원이죠. 북원은 교화 기능을, 남원은 수행 기능을 담당하는데 물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가람이 나눠지는 건 매우 보기 드문 구조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가람 배치도 독특하지만 네. 이곳이 굉장히 명당이다 이런 네.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이 마곡천을 중심으로 해서 네. 위에서 보면은 산과 강이 계속 서로 돌면서 보호하는 그런 태극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예전부터 다른 어떤 그 기운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주 보존하기 좋은 명당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흔히 명당이 되기 위해선 산과 물의 형세가 모두 뛰어나야 하는데 절집 주변을 보호하듯 휘도는 산세는 물론 절을 둘러싼 물길까지 모두 태극 모양을 이루는 마곡산은 풍수에서 말하는 최고의 입지. 택리지나 정감록 같은 조선시대 고서마다 전란도 피해간다는 천혜의 명당, 십승지지의 한 곳으로 기록돼 있다. 오랫동안 명당의 기운으로 보호받은 덕분일까? 이곳엔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는 특별한 유산들이 쉽게 눈에 띈다. 마곡사 극락교를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이 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탑은 보자마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좀 독특해요. 네, 잘 못 보던 거죠. 예. 5층 탑입니다. 그러니까 아랫부분, 돌로 만든 부분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그런데 위에 있는 상륜부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 그러니까요. 탑은 아마 이제 13세기 고려 후기 때 만들어질 건데요. 네. 그때는 고려가 원나라하고 문화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나라에는 티베트 불교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저런 모양은 티베트 불교에서 만든 탑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탑을 우리 탑 위에 올려놓은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석탑은 굉장히 모양이 뭔가 단순하고 그렇죠. 네, 근데 위에는 복잡하기도 하고 네. 화려하기도 하고 네. 그냥 다른 거 두 가지를 합쳐놓은 느낌. 굉장히 장식적인 부분과 아주 단순한 부분이 이제 조화를 이루도록 했죠. 그런데 그런 이 원나라 불교와의 문화교류 네. 이런 부분이 또 세계유산에서는 나라 간의 문화교류의 확실한 증거로서 아주 중요한 그런 또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마곡사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유산은 따로 있다. 대광보전은 조선 후기 건축 기술이 총동원된 빼어난 정각이지만 화려한 외형보다 내부의 모습으로 더 유명하다. 눈이 가는 곳마다 빼곡하게 그려진 불화들. 대광보전이 한국 불화의 전시장이라 불리는 이유다. 여기 대광보전에는 눈에 보이는 데마다 저런 벽면, 아주 작은 사이의 포벽 이런 데 모두 그림을 치워놨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 대광보전이 그런 불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수작은 불상 뒤에 숨어 있는데 높이가 무려 3m가 넘는 대형 불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불화를 만날 수 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마곡사가 그림 그리는 승려들을 교육하고 배출해내는 화소 사찰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세 곳에 큰 그런 불화승들이 활동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 중심의 경산, 네. 그다음에 북방, 남방 이랬었는데
경사는 이제 남양주 흥국사에 본소가 있었고요. 북방은 금강산 유점사에 그리고 바로 마곡사가 남방화소의 가장 중요한 그런 곳인 겁니다. 그분들께서 그렸던 그림들이 지금 이 안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들이 역사, 그러니까 유적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때 쭉 해왔을 뿐더러 네. 계속해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바로 남방화소의 총본산으로서 네. 여기 마곡사의 활동도 하지만은 여기서 익힌 그런 화승들이 남방 곳곳에 퍼져서 많은 그런 작품을 남긴 그런 중요한 이 터전인 것이죠. 살아있는 유산이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역시나. 근현대 한국 불교 미술의 거장으로 일컫는 일섭 스님 역시 남방 화소를 대표하는 화승. 조선 후기 마곡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화풍의 명맥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고집스럽게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제자들 덕분에 남방 화소는 요즘 우리나라 불교 미술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최대 화파. 일섭 스님의 제자 전현호 부화장도 그중 하나다. 지금 현재 일섭 스님의 후손들, 일섭 스님의 제자들이 지금 손제자, 증손제자 다 합해서 한 250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불교 미술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화를 그릴 때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색을 단계적으로 점점 옅게 하거나 점점 진하게 하는 채색 과정. 세련되고 사실적인 표현 기법은 남방화소 화풍의 가장 큰 특징이다. 네, 일섭 스님 초를 여기에 있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섭 스님 초들이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제가 갖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은, 이런 초들은 정말로 좋습니다. 이 작품은 일섭 스님께서 이 조성하신 신중탱화예요. 신중탱화. 13세 출가, 18에 불교 미술에 입문한 일섭 스님은 마곡사 화풍을 계승하며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평면적이고 도식화된 기존 불화에 비해 원근법이나 명암 같은 현대 회화적인 요소가 쉽게 눈에 띈다. 구름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저 멀리서 인물을 작게 해서 내려오는 이런 그림들은 정말 이 회화적인 이런 풍이거든요. 그래서 불화에서 이 회화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작품이 일섭 스님 작품이고, 또 일섭 스님의恩师인 보홍 스님 역시도 회화적인 작품으로 많이 회화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10명이 넘는 무형문화재를 비롯해 우리나라 화승 배출의 산실로 큰 역할을 해온 마곡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데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역시도 마곡사를 이 불교 미술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무척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 이 역시도 앞으로 우리 이 불교 미술의 이 발전과 후진들의 이 양성 이런 데서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곡사는 최근 불교 미술을 계승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예술이 후대에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속세와 떨어진 산이라는 뜻의 이름에서부터 불교의 향기가 느껴지는 숭리산. 이곳에 천년고찰 법주사가 있다. 6세기 신라시대 때 창건해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고승대덕들을 배출한 큰 도량. 법주사엔 오랜 명성만큼이나 국보급 문화재들로 가득하다. 드디어 법주사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들어오고 보니까 정말 넓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불상도 이만큼 크고요. 보이는 것들이 다 신기로운데요. 우리 산사 중에서 이렇게 넓은 마당을 가진 절은 찾아보기 힘들죠. 네, 처음 봐요. 그것은 이제 법주사가 신라 때에 미륵신앙의 전당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쌍사제 석등도 있고요. 사천왕 석등도 있고 그 모두가 다 1200년 전에 신라 때 만든 것들입니다.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것들이 아직까지 잘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게 참 신기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또 저기 보이는 게 지금 철로 만든 솥인데요. 네. 뭐 한번 끓이면은 뭐 1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그 국을 끓이던 솥이라고 합니다. 그거 요리하시는 분도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넓은 마당에 100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있어도 어디 있는지 모를 만큼 넓다. 이렇게 할 만큼 법수는 정말 큰 도량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뭐 실감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와서 보는 저 금동 불상은 정말 이게 눈으로 담아가는 게 참 그렇죠. 감사할 따름이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정말 현장에 와 보면은 그 느낌을 훨씬 새롭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게 아니라 좀 둘러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쪽으로 가서 여기 가볼까요? 어디부터 가죠, 교수님? 팔상전으로 갈까요? 그럴까요? 법주사를 지키는 입구 천왕문을 지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화려한 정각이 있다. 법주사가 품은 수많은 문화재들 가운데 단연 백미로 꼽히는 팔상전이다. 정유재란 때 전부 소실된 법주사를 사명대사가 직접 재건하면서 복원한 건물. 처음엔 이를 두고 정각이냐 탑이냐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1968년 해체 수리 중 우연히 사리암이 발견되면서 비로소 팔상전의 정체가 밝혀진다. 팔상전이라는 건 이제 전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목탑이에요. 목탑이요? 네, 형태는 목탑이지만 실제로 이제 용도는 전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예가 되겠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목조탑. 여기에 팔상전이 특별한 유산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석가모니의 일생을 8단계로 나누어 그린 그림 팔상도이다. 자, 들어오니까 이렇게 네 면으로 되어 있는데 네 면에 부처님 한 분씩 계시고 동남서북 차례로 두 면씩의 이제 팔상도를 모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도솔레이 이 벼람강생인데 저기 이 벼람강생상에 부처님이 탄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 아주 귀부인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시고 자세히 보면 오른쪽 어깨 밑에 자그마한 아기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습니다. 이 불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어머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부처는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라만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세상에 나온 석가모니는
우연히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는데 석가모니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들엔 하나같이 생생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그림도 굉장히 자세히 묘사를 했어요. 예. 이런 그림들이 이제 18세기부터 정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팔상도라고 하는 그림으로 아주 좋은 그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쪽은 세 번째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장면들이 있죠. 수화, 악마, 설산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 히말라야 산이 보이는 그런 험한 곳에서 부처님이 되려고 했더니 방해꾼이 많이 나타났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번뇌였겠지만은 여러 가지 욕구, 뭐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있는데 또 그 중에는 여자들이 와서 유혹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저런 그 힘으로 여인의 유혹으로 했던 그런 유혹을 다 넘어서서 마침내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다 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게 이 장면입니다. 참선과 수행, 유혹과 깨달음의 과정을 담은 그림은 인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전보다 더 쉽고 친근하게 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전하는 팔상도. 우리나라 불교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특별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오랫동안 한국의 불교 정신을 지켜온 아름다운 정각. 팔상전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산사의 승려들은 유독 엄격하고 철저한 규율 안에서 지낸다. 여름과 겨울엔 3개월씩 안거에 들어가고 1년 365일 일상 속에서도 수행과 승가 교육을 쉬지 않는데 이는 동아시아 불교 국가에서 우리나라 산사가 유일하다. 한국 불교의 오랜 전통 문화인 선수행. 산사에 머무르는 스님들의 독특한 생활과 문화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주목한 또 다른 무형의 유산이다. 산사 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는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걷기 명상 9분 동작. 일단 발을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들고 나아가고 놓고 전진 나아가고 놓고 촉감. 그 다음에 왼쪽 뼈로 들고 나아가고 놓고 촉감. 들고 나아가고 놓고 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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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주하고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의 품에서 나를 잊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시간. 지금도 많은 이들이 산사를 찾는 이유다. It feels quite natural for me here, and being surrounded by the mountains, giving you the ability to hike up the mountains, to enjoy nature, to enjoy the calm and peace here, makes me feel great. But it's special here because it's different, and yeah, it's another culture, and I've really enjoyed experiencing Korean culture here. 법조사에 와서 이렇게 템플스테이 직접 해보니까 1500년 전에 그 선조들이 그분들의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나 호흡이 지금 와서 우리들한테
굉장히 바쁘고 힘든 또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로서 그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는 꼭 마음을 느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1500년 유구한 역사 속에 고집스럽게 한국 불교의 원형을 지켜온 산사. 하지만 흔적만 남은 역사의 유적이 아니라 지금도 엄격한 선수행과 화려한 예술이 계승되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데에 더 높은 가치가 있다. 어쩌면 우리보다 세계가 먼저 인정한 자랑스러운 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7곳의 산사들을 향해 바로 지금 길을 나서야 하는 이유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나라에는 참 아름다운 산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후보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산사의 나라라고 부를 날도 머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다음 이 시간에도 특별한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